전국에 계신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31일 금요경마 통큰경마 해설방송의 이재용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설 휴장 한 주 지나서 인사를 드리는데 상당히 좀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일단은 요즘에 여러분들도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코로나 바이러스 상당히 좀 타격이 크다 그럽니다. 중국 당국에서도 상당히 좀 규제를 많이 하면서 보도 자체도 지금 많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그 안에서 이제 그 안에도 보건소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의사부터 시작해서 간호사 이런 분들이 이게 당국의 그런 규제 아래에서 이제 뉴스나 이런 인터넷 이런 온라인상에서 이제 완벽하게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몰래 어디서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찍어서 올리는 그런 영상들에서 보면은 상당히 좀 심각한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좀 사상자들도 있다라고 얘기가 있고 그만큼 좀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확진자가 제가 확인한 것만 해도 한 5명 그 정도로 지금 꽤 빨리 퍼지고 있는 상황인데 전 세계가 지금 난립니다. 지금 이거를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씻는 거 말고 없대요. 항상 이제 집에 가시면 어딜 가시더라도 항상 흐르는 물에 이 손을 좀 씻으시고 항상 청결을 좀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좀 우리가 좀 좋아하는 이 경마도 좀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항상 나가실 때는 좀 마스크를 착용을 하시고요. 저도 지금 여기 경마문화 사무실에서 이 방송을 찍는데 마스크를 항상 착용을 합니다. 전부 착용을 해요. 그거는 나를 위한 것도 있지만 여기 타인들 전부를 위한 것도 있기 때문에 본인 자체가 좀 조심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위한 역시나 그런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된다는 게 저도 맞다라고 봅니다. 자, 일단은 몸 관리 잘 하시고요. 한 주 지났으니까 이제 컨디션을 이재용도 한 3, 4일 전부터 좀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들어오면서 계속적으로 다시 한번 박차를 가하면서 준비를 했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이번 주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이제 설 휴장으로 인해서 배당에 대한 가능성 자체가 충분히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거는 이제 정상적인 주기에 이제 마필들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조교 패턴 자체도 빠꾸가 나 있는 게 많거든요. 아무래도 정상적일 때보다는 배당에 대한 가능성이 좀 편차 자체가 크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런 날일수록 이런 경마 주간일수록 현장 상태 그리고 마체중 항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거 제가 확인을 못 하신다라면 이재용이 확인을 해드리면 되는 거고요. 마필 두수도 꽉꽉 차 있죠. 금요일 부산 4경주와 8경주를 제외하고는 11경주죠. 금요일 4경주 8두 그리고 11경주의 11두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12두 풀게이트 접종 구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만큼 혼전도는 상당하다. 저배당 막권에 메리트가 없는 경주들에서는 제가 철저하게 이 경마 방송에서 통큰 경마 방송에서 복병마들을 오픈해 드릴 테니까 그리고 불안한 인기마들의 정확한 이유를 설명해 드릴 테니까 참고해 가시면서 이기는 경마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부산 승부 5경주, 8경주, 10경주, 12경주입니다. 5, 8, 10, 12입니다. 5경주, 8경주, 10경주, 12경주. 그 중에 메인 승부 8경주, 10경주입니다. 5, 8, 10, 12. 그 중에 8경주, 10경주를 메인 승부로 지정을 했고요. 제주 5경주를 제주 메인 승부. 단 하나의 메인이죠. 상당히 좀 적중률이 좋아요. 지금 2승 2패인데요, 솔직히. 그게 다 2승을 때릴 때 제가 연타로 때려 드렸었고 전부 다 40배, 80배 배당으로 때려 드렸던 결과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자신 있습니다. 제주도도 좋은 내용 가지고 함께 하시면은 결과 자체가 좋게 나올 거라고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함께 해주신다라면은 제가 결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31일 금요경마. 자, 부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부산 1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000m고요. 국내산 6등급입니다. 연령오픈 별정 A 방식입니다. 12마리의 접전입니다. 자, 일단은 직전에 제가 아쉬움이 있었던 말이 5번마 에코문입니다.
참 열이 많이 받아요. 이때 경기에 제가 옛 삭힌 달의 바다를 다 불렀습니다. 놓고 간 게 당시 인기 1위 이 에코문을 놓고 가버렸어요.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 줄은 몰랐습니다. 솔직히. 뛰는 거 보고 제가 좀 포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현장에서 체중이 좀 16개 불어난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전에 이미 거의 10kg가량이 직전 경기에 빠져나왔었기 때문에 저는 정상이라고 봤거든요. 그리고 아직까지 어린 마필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힘이 붙는 단계에서 체중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좋은 현상이라고 제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체중 부분은 크게 신경을 안 썼는데 경주 운영에서 문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외곽의 불리한 여건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상당히 자리 못 잡고 외곽 전전하다가 끝이 났습니다. 예사키는 앞에 갔죠. 그대로 버텨냈던 거고 달의 바다 역시나 최적 전개 이후에 한 발을 썼기 때문에 이 에코문이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센 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동철 기수에서 유연명 카드로 4조에서 교체를 해놨습니다. 이거는 뭐 해결을 해달라는 얘기죠. 이 정도 편성이라면 따라가서도 이미 12월 6일날 보여줬었던 이 착순의 결과 그때 걸음이면 안 될 게 없는 마필이에요. 오버만 에코문을 다시 한번 노리겠습니다. 세게 노리겠고 11 무정용병은 배당에 대한 값어치가 있긴 있는 마필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직전에 인기 2위에서 무너졌던 이유가 조교 때 아예 아니었어요. 이재용이 분명히 이때 당시에도 제가 언급을 해드렸는데 맞췄던 또 게임입니다. 고블린의 시크릿 일루전 한 방으로 맞춰드렸던 경주였는데 당시 원래 그런 모습을 훈련 때 보여주지 않았다라면 무정용병을 아예 놓고 갈 경주였어요. 그 정도로 주행검사 내용이 괜찮았던 마필입니다. 모래를 안 맞으면 또 뛰는 마필이고 11 무정용병이 아직까지는 베스트는 아닌데 지금 조이적이 있죠. 17조에서 지금 33조로 옮겨다 놓고 최시대 기수로 올려놨다라는 거는 되든 안 되든 강공이기 때문에 그리고 직전에 뛰었던 내용 자체가 좀 형편없게 뛰었기 때문에 이번에 덜 팔리는 상황인데 분명히 10월 26일 날 보여줬었던 1분 3초 7보다 못 뛰었던 실전 기록이기 때문에 이런 말들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용이 이때 있었던 말이에요. 배당으로 11 무정용병은 조심하셔야 되겠고 어설프게 팔린 3분마 스프링 파이어는 안 보고요. 직전에 늦발 이후에 중속감이 좋았던 모습 빼고는 좋았던 내용 자체가 없었던 마필이고 1번마 뉴 프로스펙트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많이 팔려주고 있는데 지금 더 세이버라는 마필이 이게 연습 주행했던 마필이거든요. 그 마필 안에서 지금 2주 만에 빠른 출전 주기를 가지고 출전하는데 선행 이후에 한 바퀴를 돌려냈는데 여력감이 있었습니다. 안쪽에서 선행 나가면은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고 이번마 청춘 드림은 따라가서의 가능성을 충분히 제가 보고 있습니다. 자, 김명신 기수의 안장인데 지금 33조가 2마리 끈에 들었습니다만은 이번마 청춘 드림도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에요. 따라가서 가능성이 있고 4번마 배다리 선샤인은 선행에 대한 가능성 그것 때문에 솔직히 버리지 못하겠네요. 이번 경주는 어쨌든 5번마 에코문 얘를 세게 본다. 중심에 놓고 때릴 겁니다. 복병으로는 11 무정용병 그리고 1번마 프로스펙트 2번마 청춘드림 4번마 배다리 선샤인까지 넓게 가져가면서 현장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 인기 모아주겠습니다만은 3번마 스프링 파이어는 이재용은 안 보는 마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서 1경주 마무리하겠습니다. 1경주 조금 자세하게 넓게 풀어드렸습니다. 자, 2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m 국내선 6등급이고요. 3세마 별정 A 방식입니다. 12마리의 마필. 자, 이번 경주는 일단 9번마 스페이스 파워가 좀 인기를 끌고 6번마 매직 파트너 11 전설의 파이트 이런 마필들이 인기 3강을 이루는 경주입니다. 그렇다고 엄청 강하게 팔리지는 않아요. 이 마필들이 보여준 능력 자체가 센 말들이 아니기 때문에 승부까지 고려를 했습니다. 이게 안 팔리기 때문에 더 재밌어요. 이재용이 노리고 있는 말은 지금 신예 마필입니다. 한 번은 안 뛰었습니다. 기록이 솔직히 말해서 바닥이에요. 웬만한 근거와 자신감이 없다라면은 이 말을 오픈하기가 어렵죠. 자, 이재용은 2번마 최강 큐피드를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한 배를 타시죠. 이재용하고 한 배를 타시죠. 제 눈이 잘못되진 않았을 겁니다. 이번이 한 타임 좀 빠르게 제가 무는 걸 수도 있어요. 한 번 빠르게 무는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말씀드립니다. 배당은 남들과 다른 관점에서 누가 더
빨리 그 말을 캐치해내느냐. 소문이 나고 남들이 알아버리기 시작하면 배당이 없어요. 그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 이번 최강 큐피드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금 팬 여러분들도 지금 적거나 아니면 듣고 계실 거 아닙니까? 수긍이 간다. 그러면은 한 배 타자고요. 자, 일단 이번 최강 큐피드가 1분 5초 6의 기록인데 거의 턱걸이인데 제가 이 말을 세게 보는 이유. 그리고 오두마번에도 맨 앞에 구라 없이 놨어요. 경마문화신문 여기 책자 안에서도. 그 이유는 자, 일단은 이 편성을 보십시오. 12월 27일 주행검사 당시 때의 레모나이, 킹스랜딩, 그리고 문화 시그니처. 자, 이런 마필들. 차기 경기에 어떻게 뛰었나?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자, 주행검사라고 편성이 없는 게 절대 아니에요. 자, 레모나이. 비록 3차가 왔습니다만은 이미 패출혈이라는 병력 자체가 있는 말인데 들어왔으면 착차 없이 거의 묻어 들어왔습니다. 이때. 그리고 킹스랜딩 대가리 왔죠. 선행 가서. 그리고 문화 시그니처 배당으로 이정이 놓고 때려 드렸습니다. 맞춰 드렸죠. 한 방으로. 요거 2차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최강 큐피드가 그 뒤에 5번째로 통과를 했는데 1분 5초의 6의 기록은 저는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 이때 당시에 킹스랜딩이라는 마필이 선행을 가지 못하고 발주가 안 되면서 늦발 이후에 바닥에서 움직였는데 이 최강 큐피드가 더 빨랐습니다. 발주가 훨씬 빨랐어. 그런데 이 킹스랜딩이 차기 경주에 데뷔전에서 어떻게 뛰었냐? 선행을 갔다 그랬죠. 그것도 밀어서 초반 스타트 타임이 당시에 13초 9가 나왔습니다. 자, 최강 큐피드는 밀면은 당시에 얘보다 더 빨리 나온 상태였기 때문에 더 빠른 순발력을 저는 보일 수 있다라고 봐요. 의지가 없이 붙들고 탔습니다. 자, 그리고 직선에서 모래 맞고, 물론 모래에 대한 반응은 있었습니다만은 채찍 반응, 발 쓰는 모양새, 그리고 체구, 이런 게 전부 다 마음에 들었었던 마필이에요. 500kg의 당당한 체구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혈통적인 기대치가 상당하다라는 거예요. 개별 구매가입니다만은 8천만 원짜리예요. 고가의 마필이고 얘 형제 마필, 모마 쪽의 형제 마필들이 전부 다 능력을 보이고 빠른 성장력을 보일 수 있는 마필들이라는 겁니다. 자, 이 어센드 더스론, 이 모마가 어센드 더스론이에요. 자, 이쪽 형제 마필들을 보면은 코리안 오크스를 우승했던 장풍파라, 그리고 상당한 능력, 빠른 순발력을 보였던 샌드킥, 이 외에도 엄청나게 기본기를 보였던 마필들이 수두룩 합니다. 다 형제 마필들이에요. 제가 봤을 때 부마 쪽은 큰 영향을 주지 않고 모마 쪽의 우성인자들이 그냥 갔다가 박히는 그런 혈통이기 때문에 지금 19조에서 김도영 기수 올렸고 서순배 마주가 지금 처음으로 부산에서 지금 19조에 갔다가 말을 넣어준 상황이라면 이건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김도영 기수가 상당히 데뷔전 승률이 좋아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앞에 쏜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번에 바닥에서 안 온다라고 봐요. 신의 마필이지만 바로 승부를 볼 수 있는 준비 자체가 돼 있다. 훈련 보면 아직까지는 좀 덜 만들어져 있는 건 사실인데 훈련 패턴이나 아니면 제가 보는 지금 분석의 기준에 있어서는 여기서 승부 안 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안 될 이유도 전혀 없다. 상대 마필들이 별게 없습니다. 6번 매직 파트너요. 직전에 보여준 거 별거 없죠. 어차피 바닥을 왔던 마필입니다. 9번 스페이스 파워 제가 2번 노려봤는데 딱 그 정도 뛰는 마필이고 11 전설의 파이트 거리 줄은 건 좋습니다만은 훈련 강도가 너무 약해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번만 최강 큐피드 얘를 놓고 한번 때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조건 자체가 좋기 때문에 승부 의지 자체도 저는 걸려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혈통적인 기대치, 그리고 주행검사 때 보여줬었던 능력, 그리고 편성, 차기에 여기에서 같이 뛰었던 마피들이 보여줬었던 기록과 역시나 결과물들, 이번만 최강 큐피드를 모두 가리키고 있다. 요거는 죽을 때 죽더라도 어차피 배당이기 때문에 이경우 이번만 최강 큐피드 요 한 마리 이번 부산 이경주 때 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3경주입니다. 자, 경주거리 1200m 국내산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 방식입니다. 12마리의 마필인데, 자, 일단은 10번마 판타스틱 위너가 반 거저 주었죠, 솔직히. 여기서 못 오면은, 최근 경주 못 온 게 그냥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스가 좀 강했죠. 직전도 글로벌 히어로, 미녀봉 이런 마필들이 잘 뛰었어요. 그리고 경합 속에서 무너졌었던 마필입니다. 내용이 있고 사연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못 오면 저는 인정이 안 될 것 같아요. 10번마 판타스틱 위너는 세워놓고 들어가는 경주다. 후차권이 고민인 경주인데 여기는 좀 중배당으로 노림수를 갖고 싶은 경주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3번마 레인보우 파크. 직전에 인기 3위 팔렸는데 거의 대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예 의지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얘가 입상을 했을 때 어떤 전개를 가지고 여러분 마필을 운영했었는지, 경주 운영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그냥 책자만 펼쳐보셔도 기본은 확인이 가능해요. 앞에 가는 말입니다. 바닥에서 올 수가 없는 말을 가지고 최근 두 번의 경주 전부 다 추입을 하면서 아쉬운 모습을 남겼어요. 이번엔 좀 덜 팔리죠. 1200이 적정이에요. 1300은 아쉬움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3번만 레인보우 파크, 얘는 이번에 세게 보셔야 되겠고, 2번만 슈퍼그레이트도 아나짜리 마필입니다. 얘는 제가 12월 6일 외곽의 불리함, 직전에도 외곽의 불리함이었는데 추천을 드렸어요. 왜냐? 12월 6일 날 너무 말을 외곽에서 자리 못 잡고 무리하게 탔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렸던 건데 더 무리하게 타더라고요. 올 수가 없죠. 안쪽 게이트에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23조 손병직 마방은 부산에서 항상 조심을 하십시오. 김보경 11조와 더불어서 23조는 항시 조심을 하십시오. 열심히 하는 마방이고 그만큼 결과를 보여주는 마방이기 때문에 이번에 슈퍼그레이터 요 배당으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배당 메이커 누굽니까? 김호수 기수가 올라가 있어요. 조심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요것도 제가 봤을 땐 한 템포 빠를 수도 있는데 오버마 청담 드라이브가 있습니다. 기록은 별게 없습니다. 하지만 요 같이 뛰었던 마필들이 전부 다 상위군 휴양 재건 마필들이기 때문에 오버마 청담 드라이브는 지금 13조에서 나름 괜찮은 말이 들어온 것 같아요. 앞으로 좀 띄워줄 수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직선에서도 그렇고 초반에 발주 부분,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그렇지 전체적으로 생긴 거라든지 뛰는 모양새 같은 경우는 흠잡을 때는 크게 없었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힘이 좀 덜 붙었다. 기록에서 말해주잖아요. 하지만 훈련 때 모습을 보니까 마필이 괜찮습니다. 이렇게까지 바닥권으로 팔린 말은 저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좀 빠른 느낌은 듭니다만은 오버마 청담 드라이브 요거는 아나짜리 완전 백판입니다. 삼복이든 뭐건 챙겨 가주시는 마필로 안고 가주십시오. 자, 10번마 판타스틱 위너를 배팅의 중심으로 가져가면서 자, 2번 슈퍼그레이터, 3번마 레인보우 파크, 5번마 청담 드라이브 요 아나짜리 3도의 마필 챙겨 가십시오. 자, 부산 4경주 들어갑니다. 자, 경주거리 1300m 국내산 6등급 암말 한정 3세마 별정 A 방식입니다. 8마리의 단출한 편성구도입니다. 여기가 오늘 경주 중에서 제일 단출한 편성구도로 펼쳐집니다. 저는 3번마 골드캔디입니다. 직전에 제가 시크릿 일루전 고블린 요거 12.8배 한 방으로 맞춰드렸다 그랬죠. 그때 골드캔디가 말만 잘 탔으면요 얘가 올 수도 있는 경주였어. 당시에 외곽 전개를 하면서 상당히 불리한 조건에서 경주 운영을 했었었고 그만큼 외곽을 돌고 경합을 하면서 아쉬웠던 만큼 졌다. 착차가 딱 그만큼 남습니다. 거의 착차가 없이 2마신 내외로 들어왔기 때문에 골드캔디 늘어난 거리도 저는 유리하다고 보고 있고 힘빨도 있는 말이고 인디밴드와 캔디스 골드 상당히 좀 재밌는 혈통적인 배합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빠르게 좀 힘이 찰 수가 있겠고 그리고 경주 거리에 상관없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역시나 근성을 보여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3번마 골드캔디 실전 두 번째 경주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로 판단하고 있고요. 야, 이게 31조 좀 불안하다라고 보는 게 6번마 블루 시그널 팔려줄 마필인데요. 31조 패턴이 원래 이렇긴 한데 너무 훈련이 약합니다. 지난주죠. 지난주 설 휴장으로 한 주 쉬었기 때문에 일요일 부산 1경주였나 그럴 겁니다. 당시에 퓨전파크라는 31조 마필이 있었어요. 인기 마필로 팔렸습니다. 못 들어왔어요. 저는 잘랐죠. 이유가 분명했어요. 왜 그러냐?
31적 특성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말 자체가 너무 훈련 자체가 빵꾸가 많이 나 있었고 약했습니다. 도저히 1300 들어오기가 좀 어렵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었고, 물론 거리를 줄여서 1000m에서 뭐 들어왔었던 뭐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말이 거기서 인기마로 팔리는 순간은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루 시그널이 분명 직전에 뛰었던 걸음 자체는 앞으로 더 기대치가 나올 수 있는, 걸음발이 나올 수 있는 건 분명합니다만은 더 나아질 수 있는 훈련 과정 자체를 보여준 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걸. 그냥 뭐 감각적으로 갑니까? 주로 훈련 자체를 이렇게 평이하게도 아니고 그 밑으로 별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게 느껴질 정도로 훈련 자체를 진행한다는 건 우리나라 정서에 맞지가 않잖아요. 외국에서도 이렇게는 안 할 건데. 자, 6번 블루 시그널은 저는 위험한 인기마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거리 자체도 직전하고 뭐 동일 거리긴 합니다만은 1300 거리부터는 저는 분명히 마필의 기본기도 중요합니다만은 훈련 과정, 패턴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6번 블루 시그널은 지금의 훈련 상태로는 제가 크게 점수를 못 주기 때문에 인기마 중에서는 저는 걷어내고 들어가고 싶은 마필이 되겠고, 7번마 제마투지는 좀 봐야 되겠죠. 직전 경주에 늦발 이후에 좀 서둘러 봤는데 딱 그만큼 지더라고요. 마지막에 근성이 없어요. 없는데 다 그런 말들만 모아놨지 않습니까? 7번마 제마투지는 그래도 6보다는 보여줄 게 이번에는 좀 더 있는 마필이고, 5번마 마크에이스는 선행 가면 더 뛸 수가 있습니다. 주행 불량기를 좀 보여줬다라는 거, 그거 하나 좀 걸리긴 하는데 약간 아직까지 힘이 좀 덜 차고 한쪽으로 기대는 맛이 있어서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밸런스가 좀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긴 하는데 선행 가면은 충분히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7천만원짜리 매니 피해자마고요. 자, 그리고 2번마 천년의 길은 제가 솔직히 좀 포기긴 한데 2번까지 못 오면은 이거는 아무데도 못 들어와요. 제가 봤을 때. 완전히 변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마주님한테는 죄송합니다만은 2번마 천년의 길은 지금까지 인기 끈 적이 없는 적이 없어. 그만큼 나오면은 기본기를 남들은 이제 보여줄 수 있다라고 판단을 어느 정도는 하기 때문에 이 말을 꼭 가져는 가는데, 직전에는 완전히 기대 이하입니다. 이거 뭐 현장에서 많은 인기 모은다라면은 저는 뭐 그렇게 세게 볼 생각은 없어요. 하지만 뭐 인기도에서 조금 빠져있는 상황이라면, 좀 떠있는 상황이라면 배당판이 뭐 받치기 정도는 가져가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의 중심은 3번마 골드캔디다. 그리고 6번마 블루 시그널, 2번마 천년에게 좀 위험한 인기 마필이다. 7번마 제마투지, 5번마 마크에이스 쪽에 우리는 관심을 갖자. 부산 4경주였고요.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입니다. 자, 부산 5경주 통큰 출발 승부입니다. 경주거리 1600m, 국내산 6등급입니다. 연령 오픈 별정 시방식입니다. 12마리의 접전인데 제가 직전에도 잘라드렸고 직전에도 잘라드렸던 말 12 원픽이죠. 제가 팬 여러분들께 왜 잘라드렸겠습니까? 텍스트에서도 방송에서도. 이유는 단 하나죠. 12 원픽이 근성이 그렇게 센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여준 그대로 지금 결과물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결정력이 부족해요. 믿고 가기에는 어려운 말, 이런 말들이야말로 놓고 가면 안 되는 말이에요. 물론 주력이나 반주력 막건 가져는 가겠죠. 편성에 따라 올 수는 있으니까. 하지만 항시 불안한 마필이기 때문에 놓고 가면 안 돼요. 자, 12 원픽 그런 말이고, 자, 그리고 또 팔려줄 마필이 2번마 천년의 구름. 직전에 뭐 트리플 티아라하고 같이 붙어 들어왔는데 직전 외곽에서 감고 들어왔던 경주 전개 분명히 괜찮았습니다. 이 말도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마 천년의 구름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직전 정도의 걸음 가지고 여기서 완벽한 중심이다. 이 경우는 그렇게 판단 못해요. 자, 2번, 12번을 다 뒤로 돌립니다. 자, 후차권 마필로만 가져갑니다. 여기 1600이기 때문에 힘으로 뛰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마필 한두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중심에 세워놓고 때리면은 맞춰낼 수 있겠는데요. 이재용이 이번 경주 이전에 한번 승부를 아까 얘기했던 이 경주를 좀 지정해볼까 하다가 이 5경주를 지정한 이유가
그 마필이 계속적으로 지금 빠른 흐름에서 아쉬움이 있었고, 레이스가 경주 거리가 좀 짧았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야, 이 1600을 나왔다라는 거는 마방에서도 좀 인지를 하지 않았나. 이번에 노리고 나오는 거 아닌가. 훈련 과정, 훈련 패턴 자체에서도 그런 모습이 노출이 됐기 때문에, 야, 이거 재밌겠는데? 지금 2번, 12번이 지금 나름 세게 팔려주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말을 놓고 들어간다라면은, 이번 경주는 먹을 게 충분하다. 첫 번째 자금을 여기서 마련하기에는 정말 좋은 경주라고 제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번 부산 5경주 이종이 정말 톤 큰 출발 여기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차권 마필들은 정해져 있어요. 이번 천년의 구렁 말씀드린 대로 12 원픽 이런 마필들 뒤에 안고 가면은 충분히 제가 노리는 중심급 마필만 와준다라면 여기는 항굴할 수 있는 경주다. 자, 이번 5경주에서 정확한 자금 마련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6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600m 국산 5등급 연령 오픈 별정 B방식입니다. 12마리의 접전 구도입니다. 8번목 월드투데이가 부중이 57까지 올라갔죠. 레이팅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지금 유연명 기수 올렸다라는 거는 해결을 해달라. 우승으로 올라가겠다. 19조도 이런 지금 제스처를 유연명 기수한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직전 경주에 나름 선입 최적으로 움직였던 건 맞습니다만은 그 정도 걸음이어도 여기서는 가능성이 있죠. 레이스가 느리고요. 선행이라고 해봤자 8번마 월드투데이, 6번마 미적, 뭐 외곽에 10번 메이저 펀치까지 넓게 보면 이런 마필들 안에서 선두권 앞에 나서줄 선행형 마필들이 지금 결정이 되는데 팔이 나갈 가능성이 높죠. 승부 의지 자체가 지금 강하게 걸려있기 때문에 8번마 월드투데이는 어차피 뭐 선입도 되는 말입니다만 일단은 인기마 중에서는 부중 자체는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만큼 승부 의지는 강하게 어설프면은 지금 어설프게 승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우승에 대한 열망이 강한 마필이다. 8번마 월드투데이 인기마지만 봐주셔야 되는 말이고요. 6번마 미지업도 마찬가지인 게 마체 자체는 크지 않은 마필입니다만은 모래만 좀 피하고 빠른 레이스만 피하면은 가능성이 있는 말이에요. 직전에 전개가 밀렸다가도 다시 올라오는 근성을 보였던 마필이기 때문에 6번마 미지업, 8번, 6번 들어와도 할 말 없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본 막관 8번, 6번은 안고 가 주셔야 되겠고, 자, 일단은 배당마 두 마리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9번마 밀리언비트는 어차피 어느 정도는 나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뭐 기본 당연히 가져가셔야 되겠고, 여기 지금 5번마 피스라이더하고 10번마 메이저 펀치가 있습니다. 이게 재밌는 아나짜리 마필들이에요. 5번마 피스라이더는 왜 그러냐면 직전 경기에 프랑스와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재결에 불러갔죠. 재결에서 물어봤습니다. 너 뭐 왜 말 그렇게 탔냐. 제가 봐도 말을 정말 외곽에서 정말 처참하게 탔거든요. 말이 안 되게 탔습니다. 바닥권까지 밀렸다가 또 다시 올라오는 거로 말이 안 되게 탔어요. 모래를 뭐 피하기 위해서 뭐 그렇게 탔다. 뭐 초반에 자리를 잡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뭐 별 횡설수설을 했는데 5번마 피스라이더는요, 제가 봤을 때 이건 작전 마필입니다. 이거는 계속적으로 연투를 때리기엔 어려운 마필이에요. 그리고 이 말을 김호수 기수와 최상현 기수가 잘 알고 타는데, 김호수 기수한테 다시 한번 걸려드렸다라는 거는 직전에 훈련 강도도 조금 약했는데 완벽하게 지금 컨디션을 끌어올려 놓고 나와요. 5번마 피스라이더. 지금 완벽히 인기도에서 밀려 있는데 이런 거는 여기서 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5번마 피스라이더 배당으로 조심하셔야 되겠고, 10번마 메이저 펀치 다른 거 없습니다. 외곽이 유리해요. 느린 경주 유리합니다. 모래 안 맞으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딱 그 세 가지가 지금 충족돼. 자, 10번마 메이저 펀치 그러면 가져가셔야죠. 인기도에서 밀려있고. 자, 8번마 월드투데이, 6번마 미적 인기마 어느 정도 인정된다. 거기에 배당마 5번마 피스라이더, 10번마 메이저 펀치를 안고 가시라. 자, 부산 6경주였습니다. 자, 부산 7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m 국산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마리의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인기 많은 10번마 린치핀인데 직전 뛰는 거 보니까 그 정도만 뛰어도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여유가 뭐 한 치수 위의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물론 뒤에 뛰었던 난산무적이 센 마필은 아닙니다만은
아직까지 보여줄 걸음이 더 있는 3세 마필이라는 점, 그리고 훈련 때 보여줬었던 그 힘빵, 상당히 좀 길게 파워가 좋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10번마 린치핀, 이번에도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지 않나. 거리가 뭐 1300이 아니고 200m 정도 늘어났다라는 거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마필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말이 550kg대의 마필인데 나름 빠른 순발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앞으로의 기대치를 충분히 갖게 하는 겁니다. 자, 10번마 린치핀 인기마 중에서는 세게 보셔야 되겠고, 9번마 할라비오가 문제입니다. 요거는 직전에 외측으로 삐지는 사인기를 보였었고, 이 말의 치명적인 또 하나의 단점은 모래를 맞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댄이 앞에 가려고 할 겁니다. 아무래도 상급전이어도 댄이 이번에 따라갈 일은 없죠. 다시 한번 외곽에서 밀고 나오는 건데, 9가 선행을 가고 댄이 따라가면 9댄 대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댄이 선행 가고 9가 만약에 외곽에서 모래를 안 맞는 그런 전개면은 또 가능성은 있습니다만은, 그 안에서 벗어나는 전개가 나온다라면, 모래를 맞거나 전개가 조금이라도 꼬이면은 땡구의 맞고는 깨집니다. 9가 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라면은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마 타임투게더는 직전에 들어오긴 했는데 안쪽 최적인데, 이번에 1200 거리 줄은 거 다시 한번 훈련은 약해요. 훈련으로 뛰는 말은 아닌 것 같아, 내가 봐도요. 하지만 이 전개 자체가 유리하기 때문에 무작정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만 타임투게더는 안고는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두 마리 조심하셔야 되는데, 자, 두 마리 챙겨가십시오. 6번마 애니굿데이와 12 해피코리아입니다, 여러분. 전부 다 배당이죠. 이지영이 오늘 의도적으로 배당을 노리는 게 아니라 직전에 뛰었던 모습들, 그리고 그 말들에 대한 면면들을 제가 꿰고 있기 때문에 한 번씩은 노려봤었고 당해도 봤던 마필들이 지금 전부 출전하고 있어요. 제가 다 풀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들 나오면은 가감없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 6번의 애니굿데이는 직전에 출발부터 중반 끝까지 제가 그 위에 올라타 있던 기술을 욕을 했어요. 옆에 같이 있던 형님하고 같이 응원을 하면서 욕을 정말 시원하게 했습니다. 응원이라고 볼 수도 없죠. 정말 말 타는 거 보고 제가 욕을 많이 했습니다. 원래 그 화면 보고 그렇게 안 하는데, 그때 본장이 있었는데요. 이때 이 부산 화면, 중계 화면을 보고 정말 터무니없이 타는 모습을 보고 정말 짜증이 너무 나더라고요. 입에서 욕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 당시에 이제 초반에 발주는 잘 나왔습니다. 좋은 자리를 다 내줘버려요. 외곽으로 밀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바닥까지 밀리고, 직선에서는 의지도 없어요. 그냥 오면 오는 거고 말면 마는 거고, 격차도 컸기 때문에 포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 말은 제가 맞춰봐서 아는데 앞에 타이트하게 붙여놓고 타야 됩니다. 자, 이번에 그런 편성을 만났고요. 자, 할라비오나 린치핀이 빠르긴 합니다만은 세 번째는 무조건 따라갈 수 있는 편성 만났습니다. 6번 애니굿데이 김명신 기수가 저는 더 낫다라고 봅니다. 자, 6번 애니굿데이 챙겨가시고, 12 해피코리아도 약간 삐지는 악벽이 있어서 직전에 외곽을 조금 많이 돌고 거리 손실이 있었고 힘 조절이 안 됐는데, 그러면서 직선에서 발을 못 바꾸고 올라오는데 근성이 있었습니다. 12월 6일 왔던 걸음이 저는 우연은 아니구나, 이 말이. 걸음발이 계속적으로 좋아지고는 있구나. 그걸 직전에 느꼈기 때문에 2주 만에 빨리 나오고 있는데, 훈련 상태 뭐 이상 없고요. 여전히 직전 정도의 컨디션이라면 이번에 전개 자체만 꼬이지 않고 어깨에 좀 힘 빼고, 여기에 좀 힘 빼고요. 정동철 기수가 좀 힘 빼고, 외곽이니까 무리하지 않고 딱 그거 잡고 한 발 취입 써도 요 가능성은 있겠다. 12 해피코리아 안 팔리니까 요런 거 조심하십시오. 자, 인기마 중에선 10번만 린치핀, 그리고 복병 6번만 애니굿데이, 12 해피코리아 3도의 마필 챙겨가십시오. 자, 부산 8경주 오늘 두 번째 승부죠. 메인 승부로는 첫 번째입니다. 통큰 메인 1차 승부, 부산 8경주 경주거리 1300m 국산 5등급 연령 오픈 핸드캡 12마리의 마필이 출전합니다. 메인 승부입니다. 메인 승부 근래에 상당히 좀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 부담 안 된다라고 한다라면 이거 거짓말이죠. 부담도 돼요. 그만큼 제가 부담을 이겨내려면은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만큼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그 노력의 결과가 나와줄 거라고 봅니다. 뭘로? 적중으로.
자, 인기마필들, 어설픈 인기마들은 다 잘라내고 들어갈 수 있는 경주들입니다. 자, 일단은 놓고 때리는 마필이 복병이에요. 지금 이번 경주에 완벽한 복병으로 자리 잡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후차권에서도 제가 압축이 가능한 마필이에요. 제가 그 말을 언제 노렸었냐면은 직전에 노렸습니다. 언제? 직전에. 왜? 직전에 뛰는 거 보고. 야, 말이 안 되는데 그게 진짜로 그런 전개에서 오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고 야, 이건 뭐냐 도대체. 이거 제가 보는 경주를 보는 관점, 분석하는 기준에서는 그 직전에는 올 수가 없었던 마필인데 왔다라는 거죠. 그 어려운 전개를 뚫고. 야, 그래서 직전에 노렸더니 제가 승부로까지 가져갔었습니다. 망신 당했죠. 그 걸음이 안 나오더라고요. 자, 한 번 더 가겠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찾았습니다. 음성에서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직전에 제가 왜 승부로 들어갔는지, 그리고 저랑 함께 하셨던 분들은 음성을 듣는 순간 그 말에 마명을 얘기하고 이유를 얘기하는 순간 그냥 손바닥을 치고 이 책상을 턱하니 치실 겁니다. 억하고 쓰러지시면 안 됩니다. 그만큼 그 말에 제가 이유를 찾아냈어요. 왜 못 뛰었는지. 그러면 승부로 들어가야죠. 그리고 이번 경기에 그 말이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팔리는 마필들이,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팔리는 마필이 7번마 미녀봉, 8번마 맨 오브 더 월드, 뭐 외곽 쪽에 뭐 열하나 운봉산도 앞에 갈 수 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바람이 불어줄 수도 있고, 1번마 캡틴 스테이스, 3번마 뭐 인디언 추장, 이런 마필들이에요. 여기에 이재용의 충마 없습니다. 자, 힌트 어느 정도 드렸고, 여기서 후차권에서 전부 다 걷어낼 마필들도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한번 중배당 이상 한번 찍어내겠습니다, 여러분. 자, 통크메인 1차 메인 승부라는 역시나 타이틀에 맞게 제가 정말 시원하게 한번 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자, 부산 구경주로 들어가겠습니다. 경주거리 1200m고요.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마리의 마필이 출전합니다. 자, 인기 마필 11 빅픽처 12 BK 빅터가 지금 외곽으로 밀려나 있어요, 여러분. 야, 12 BK 빅터 세긴 센 것 같은데 나름 단거리에서는 57까지 올라갔다라는 게 좀 마음에 많이 걸리네요. 이 외곽이라는 불안감이 이게 정말 현실로 오거든요. 아, 이거 진짜 말은 직전에 뛴 거 보면은 빠른 레이스의 마지막 끝걸음 자체도 12초 때 살아있었고, 야, 녹화하고 싶거든요. 야, 근데 이런 거 녹화하면 기가 막히게 전개가 꼬여요, 또. 야, 그 짓이 없어. 녹화하면 그렇더라고, 항상. 아, 불안 요소는 있죠. 57에 외곽으로 밀려나 있고 정말 세면 오는 겁니다. 이런 말들은 놓고는 좀 불안 요소가 있죠. 11 빅픽처도 직전에 선행으로 왔기 때문에 이건 12도 밀고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11, 12이 전부 다 전개가 좀 꼬이면서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5번만 모닝브라보가 또 되냐. 이재용은 5번만 모닝브라보는 안 봐요. 왜 그러냐면 더 좋아진 게 없습니다. 더 좋아진 게 없어요. 직전 경주에 나름 약간 외곽 돌고 경합하면서 온 건 온 건데 1번 게이트 이점은 10분 살렸었고요. 직선에서 너무 무너지더라고요. 아, 이거는 능력이 센 말은 아니라라는 게 이미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검증이 끝났기 때문에 야, 이거 배당도 나올 수도 있는 경주입니다. 자, 이종은 일단은 이 8번만 라이징보이 한 번 더 가겠습니다. 직전 경주에 제가 놓고 추천을 드리면서 물론 후차권에서 리턴 오브 섭서디, 뭐 말리스타 이런 마필들을 제가 후차권에서는 가져는 갔죠. 가져는 갔는데 이 라이징보이가 마지막에 따였어요. 그게 좀 아쉬움이 있었죠. 이게 들어왔으면은 아마 한구라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당시에 준비가 덜 됐는데도 제가 이 말을 주목한 이유는 아무래도 이 주행 재검 때 보여줬었던 기본기들, 그리고 이 말에 이 사연들이 상당히 많이 묻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직전에 안 팔릴 때 한번 물어본 겁니다. 그냥 덥성 한번 물어본 거예요. 남들은 다 무시할 때. 야, 이게 쿠데타가 성공할 뻔했는데 이때 들어왔어요. 배당인데. 자, 이번에 이제 3차기 했다는 이유로 어느 정도 인기 마필러 나름 좀 팔려주고 있는데 저는 한번 더 가겠습니다. 이거는 뛸 말이에요. 무조건 뛸 말이었고 모래만 안 맞으면 또 뛰는 말이고요. 레이스가 좀 빠르긴 합니다만은 8번만 라이징 보이는
1억짜리가 넘는 고가의 마필입니다. 혈통적인 기대치도 좋은 마필이고, 그리고 주폭감, 그리고 힘빨도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8번만 라이징보이 인기마 중에서는 재밌게 보고 있는 말이고, 복병 나름 조금 덜 팔리는 말 중에서는 지금 입상을 했는데도 좀 덜 팔려요. 이재용이 맞춰드렸죠. 직전에 판타티 로제 뭐였습니까? 코리아 프린스. 자, 10번만 코리아 프린스 다시 한번 갑니다. 직전에 날라왔던 게 12초 대에 11초 대. 아무리 주로가 가볍고 뭐했다 하더라도 날라왔던 건 저는 자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기본 스피드가 없는 말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앞에 어느 정도 붙여놓고도 뛰었었던 전력이 있는 말인데, 직전 경주는 의도적으로 이탈이 좋았는데 제어하면서 마지막에 한 발을 썼었던 상황이에요. 다실바 기수의 안장이라면 한 템포 좀 빠르게도 움직여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10번마 코리아 프린스, 요거는 안고 가주셔야 될 마필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 마필들은 좀 현장에서 확인을 할게요. 이 느닷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제가 이거 2번마 느닷 같은 경우엔 저하고는 사연이 좀 있어요. 제가 한번 머리를 깎은 적이 있습니다. 요거 유튜브 방송에서 머리를 한번 깎은 적이 있어요. 이 말 때문에. 그래가지고 요 말 나올 때까지 제가 한번 기다렸었는데, 휴양 간 거는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베스트는 아니에요. 2번마 느닷도 현장 상태 봐야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아니고, 6번마 블레스유도 직전에 뭐 배당으로 들어오고 지금 승급전을 맞이하고 있는데 상대가 좀 너무 세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레이스 자체가 직전만큼 잘 풀릴 수 있겠냐, 그게 좀 관건이기 때문에 이건 현장 확인을 좀 들어갈게요. 11, 12까지도 레이스 전객 때문에 지금 확답을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추천만은 8번만 라이징보이 그리고 10번만 코리아 프린스, 이렇게 2주의 막권 제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10경주입니다. 자, 통큰 메인 2차 승부입니다. 경주거리 1300, 국산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마리의 접전으로 펼쳐집니다. 메인 승부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되죠. 메인 승부 금요일날 2개 가져갑니다. 자, 오늘 통큰 메인 2차 승부인데, 결론적으로 센 말 아니다. 5번만 라온 시저스, 10번만 영성 빅토리. 5번만 라온 시저스 직전에 선행 갔죠? 뭐 어렵게 갔습니까? 중반에 힘 조절 됐죠? 야, 마지막에 정말 어거지로, 정말 안쓰럽게 턱걸이로 들어왔고, 10번만 영성 빅토리 우승하긴 했습니다만은 여력감 자체가 최근보다 없었던 모습, 나름의 한계를 드러냈다. 게다가 선행의 전개였고, 5번, 10번 막권 제가 제일 먼저 지우겠습니다, 여러분. 5땐 들어오면 이재용의 메인 승부는 그냥 박살 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땐 믿고 배팅하실 분들은 이재용하고 현장에서 함께 하시면 안 됩니다. 5땐을 다 뒤로 돌리고 들어가는 메인 승부이기 때문에. 자, 그럼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자, 직전에 말 타는 거 보고 깜짝 놀랬던 말 하나가 있습니다. 요거는 변화가 왔다. 사실상 훈련은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요거는 제가 복귀와 그리고 이 말을 노림수를 가졌었던 정말 그 느낌으로 제가 잡아낸 거기 때문에, 이게 입상했을 때 그 패턴 그리고 그 전개대로 이번에는 타줄 거라는 나름의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번 10경주를 메인 2차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 일단 5텐을 뒤로 돌리기 때문에 5텐의 최저 배당 막권을 깨고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는 승부가 된다. 현장에서 많이 팔릴 겁니다. 왜냐? 대안이 없어요. 다른 마필들 다 그렇거든. 야, 이거 5번만 라온 시저스가 선행이고 10번만 영성 빅토리도 앞에 가는데 그냥 두 마리 그냥 떼댕으로 그냥 줄서기로 경마 끝나는 거 아니야. 취입되는 말들도 없고 다 부진 마필들인데, 에휴, 쉬어야 되겠다. 에휴, 그냥 아니면 그냥 저배당 배팅이나 해야 되겠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차라리 쉬십시오. 5땐을 배팅하실 분들은 차라리 이번 경주 저는 불안 요소가 많다라고 보기 때문에 차라리 쉬시길 권장드리겠고, 아니야, 여기 한번 모험을 걸어보겠다. 이재용하고 한 배를 한번 타보겠다. 먹을 때 먹던, 죽을 때 죽던 이재용하고 한번 제대로 한번 갬블을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10경주 한번 해보십시오. 후회 없는 승부가 될 겁니다. 제가 제대로 한번 후회 없는 승부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11경주입니다. 자, 경주거리 1600m 국산 3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이고요. 11마리의 접전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일단은 안쪽에 보면 영광의 파티, 이번만 터프거리 이런 마필들이 선두권을 좀 주도할 수가 있는데 6번마 세이브 더 월드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요. 직전 이게 뭔 마가 꼈는지 이 브리더스컵이 정말 이 악마의 편성입니다. 정말 많은 경마 팬들과 예상가들을 죽였어요. 자, 왜 그러냐? KN로드, 디터미네이션, 초인강자 다 나와서 다 인기 1위로 부러졌습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게 이번엔 아니겠지. 요건 오겠지. 야, 이것까지 부러지더라고요. KN로드까지 부러졌습니다, 여러분. 물론 서울 마필들이었습니다. 세이브 더 월드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이 경마라는 것도 이 상당히 흐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야, 이 세이브 더 월드 뭐 그런 것 때문에 세이브 더 월드를 약하게 봐? 아니, 여러분. 그것 때문에 3번 연속 다 당했다니까요. 6번만 세이브 더 월드는 분명 능력 자체가 센 건 맞죠. 사연 자체도 있었죠. 직전에 못 들어온 이유도 명확하죠. 왜냐? 약간의 이제 늦발 이후에 상당히 무리한 오버페이스로 무너졌던 말 아닙니까? 그래 마지막까지 근성으로 버텨내려고 했던 마필이고. 저는 그래도 6을 놓고는 정말 한 번쯤은 다시 정말 검증을 하고 싶다. 레이스가 6이 정말 제대로 걸려든 건 맞아요. 일반 편성으로. 그리고 여기서 뭐 1번, 2번을 보내주고 따라가서도 충분히 능력 자체를 보여줄 수 있는 아직 한계가 드러나지 않은 마필은 맞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 악마 같은 편성에 걸려들어서 전부 다 인기 1위로 무너졌었던 이 전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불안 요소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재용하고 정말 찰떡궁합으로 맞아 떨어지는 마필이 여기 뭐가 있겠습니까? 자, 2번 다 맞춰드렸죠. 정말 짭짤하게 다 맞춰드렸네요. 자, 4번만 시티위너입니다, 여러분. 이 시티위너로 제가 한 구라를 2구라를 시켜드렸죠. 자, 11월 22일 날 제가 대가리 놓고 제대로 때려드렸고 80배. 그리고 직전 시티위너 놓고 이때 3쌍까지 전부 다 순서대로 제가 추천을 드린 대로 뭐 3쌍 뭐 4,000배였고 그거는 뭐 보너스로 맞추신 분들은 맞추신 거고 뭐 쌍, 복, 3복까지는 전부 다 한 방으로 맞춰드렸던 경주가 바로 직전 12월 28일 이 시티위너였습니다. 승급전에도 제가 대가리 놓고 된다라 그랬죠. 이제 완벽하게 각질이 변경됐다라고 안 합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돌팔려. 찬스입니다, 찬스. 이거는요, 초반 중반에 제가 왜 이 말을 왜 좋아하냐면 초반 중반에 이제 힘을 안배하고 갈 줄 압니다, 여러분. 경주마로서 탁월한 재능을 이제 습득을 한 거예요. 초반 중반에 남들 싸울 때 1번, 2번, 6번 싸울 때 얘는 또 꽃자리입니다. 4번째, 5번째 그냥 꾹 앞에서 뭘 하든 싸우든 말든 직선에서 딱 한 발 써줄 겁니다. 날라오는 거름 직전에도 여력감이 괜찮았습니다. 외곽 돌고 그 정도였으면. 자, 4번만 시티위너 1600에 대한 적정거리까지 너무나 맞아 떨어진다. 이재용은 4번만 시티위너 재밌게 본다. 요걸 한번 놓고 가고 싶네요. 요걸 놓고 배당까지 한번 노려보십시오, 여러분. 항상 좋은 추억이 있었던 말들은 한 번 더 해주더라고요. 끝까지 가야 돼요. 자, 부산 12경주 오늘 부산 마지막 승부고요. 통금 끝장 승부고 경주거리 1800 2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마리의 마필. 자, 인기마 한두를 공개적으로 한번 삭제하고 승부를 들어가겠습니다. 자, 직전에는 얘를 놓고 들어갔죠. 이게 넣고 빼고로 경마는 항상 잘해야 됩니다. 자, 이번 경주 1800 거리적인 적성이 안 맞아요. 그리고 이번에 부담 중량이 대폭적으로 올라갔고 전개 자체도 보장할 수가 없고 외곽으로 밀려나 있고 들어오면은 틀려야죠. 그런 악조건이 정말 이 3제가 넘게 지금 걸려있는 인기마필이 하나 있습니다. 12 킹스턴 하버는 걷어내고 여기 마지막 끝장 승부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직전에 제가 킹스턴 하버 놓고 브레이버 맞춰드렸죠. 16.8배 맞춰드렸습니다. 이때 어떻게 맞춰드렸냐.
제가 이 킹스턴 하버를 1400이기 때문에 2000m에서는 안 되는 말이다. 이때 당시에 대통령배를 얘가 그리고 왜 나갑니까? 레이스도 편성도 아니었고 경주 거리도 아니었고 적정거리 1400은 충분히 된다. 야, 근데 힘겹게 왔어요. 생각보다. 한계를 드러내더라고요. 한계를. 지금 1800으로 거리 늘었고 외곽에서 경주 전개가 깔끔하지 못하고 57.5입니다. 여러분. 전 들어오면은 틀려야 된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졌어요. 딱. 얘가 딱 나오는 순간 1800에 나오는 순간 저는 걷어내겠습니다. 예, 걷어내고 자, 일단은 1번마 월드파워는 인기마 중에 세게 보셔야죠. 요거는 직전에도 안쪽에서 정말 이쁘게 탔는데 나름 마지막에 한 발을 쓰는 경주에서는 근성을 보여요. 다른 말들이 붙으면 더 뛰는 말. 그리고 이 말을 더 세게 보는 건 12월 1일 다 남들이 무시했을 때 배당판에서도 아니라고 했을 때 얘는 능력을 보이면서 입상을 했던 마필들입니다. 자, 그래서 세게 봐야 되는 거예요. 자, 1번마 월드파워는 정석적으로 봐줘야 되는 말이다. 그리고 1번마 월드파워가 이제 19조에서 직전에 이제 정도윤 기수하고 최근 좋은 호흡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 말에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정도윤 기수가 또 이제 언저리에 걸려 있죠. 지금 100승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거기에 지금 딱 걸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1번 월드파워 요거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얘를 세게 보고요. 나머지 이제 후차권에서 상당히 좀 배당으로 노림수 있는 마필들이 꽤나 있어요. 12를 자르고 가기 때문에 여기는 한 4마리 정도로 지금 세게 보고 있습니다. 1번 월드파워 인기마를 포함해서 요 안에서 지금 1을 놓고 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아니라 아예 노림수 복병을 놓고 들어갈 수도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지금 4도 압축을 해놨어요. 이재용이. 이 4도 안에서 배당까지 한번 노려볼 경주입니다. 자, 12월 킹스턴 하버는 받치기도 없다. 현장에서 아예 걷어내고 들어가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4두 안에서 12를 제외한 4두 안에서 중배당 이상까지 마지막 끝장 승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은 이렇게 끝났고요. 제주 경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경마 총 마이카드 6개의 경주 포함한 6개의 경주 해설 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 1경주입니다. 자, 경주거리 1200m고요. 한라마 3등급 연령 오픈 핸드급 일반 경주입니다. 10마리의 접전입니다. 마이카드 전용 경주고요. 자, 8번마 두정갑이 지금 공백을 두고 나오는데 마필 컨디션 이상이 없습니다. 내용적으로도 그렇고요. 자, 그리고 전현중 기술을 지금 올렸는데 지금 현장에서 체중이 제가 봤을 때 조금은 불어서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하지만 지금 강도를 지금 높였기 때문에 불어도 크게 상관이 없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현중 기술 안장이라면은 이미 뭐 충용비마 한란 이런 마필들이 약한 마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때도 마지막에 외곽에서 날라왔었던 그 걸음발이 충분히 살아있었단 말이에요. 자, 8번마 두정갑 세게 보셔야 되겠고 5번마 검은바다는 직전에 안쪽에서 못한 건 없는데 상당히 좀 걸음이 안 나왔어요. 앞에 좀 가져야 되는 마필인 것 같습니다. 5번마 검은바다 일단 선두권에서 움직여준다라면 뭐 가능성은 있는 마필이고 여기서 제일 좀 찝찝한 마필이 10번마 천재봉입니다. 천재봉. 야, 이거는 뭐 직전에 이렇게 못 뛸 수가 있나요? 초반 중반에 따라붙지 못하는 건 뭐 그렇다 쳐도 직선에서 저는 발 바꾸는 과정에서 뭐 말이 뭐 낙말 뻔했어요. 인마가 전도될 뻔한 그 정도로 뭐 공중에서 발 바꿈을 잘못해가지고 말이 뭐 휘척하면서 화면에서 잠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완전히 바닥을 쳤는데 말이 뛰는 모습을 보면 힘으로 뛰고 앞뒤 밸런스가 안 맞는 마필은 분명합니다만은 외곽이 저는 좀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고 직전에 뭐 1110m 늘어난 거리 적응을 나름 해보면서 이번 경주 뭐 상대 자체가 그리 강하지 않기 때문에 10번마 천재봉까지는 분명히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경주다. 자, 8번마 두정갑, 5번마 검은바다, 10번마 천재봉 3두의 마필 관심껏 마필들입니다. 자, 제주 2경주입니다. 자, 경주거리 1000m 제주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드캡이고요. 일반 경주입니다. 10마리의 접전 구도로 펼쳐집니다. 자, 이거는 제가 좀 자랑 아닌 자랑인데
여기 지금 두 마리의 마필을 제가 다시 한번 추천드릴 건데 그 두 마리가 직전에 한 방이었죠. 야, 이게 제가 이게 음성에서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종 뭐 거짓말 안 합니다. 이게 만약에 마이카드 경주가 아니었다라면 이재용은 승부로 지정을 했을 것이다. 제주 딱 하나 승부 가져가죠. 그 경주를 승부로 지정했을 것이다. 바로 척사강과 정우이로의 직전 1월 11일 당시에 한 방짜리를 제가 추천드렸던 경주였죠. 자, 당시에 18.2배, 복승식만 18.2배가 한 방이었습니다. 이걸 제가 뭐 오두마번도 한 방이었고 현장에서도 그대로 추천드렸는데 마이카드 경주였어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5번마 척사광은 살아난 겁니다. 직전에 이제 정상주기 돌아오면서 마필이 완벽히 달라진 모습을 보였고 훈련 강도는 이번에 좀 약합니다만은 직전에 보였었던 그 추임력의 변화라면은 다시 한번 노림수를 가져야 되겠고요. 2번마 정우이로도 이번에는 훈련을 직전보다 얘는 반대로 더 강하게 끌어올렸어요. 최근에 입상은 어느 정도 뭐 이해를 합니다만은 지금 마방 입장에서는 지금 우승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판단하는 것 같아요. 구조에서 상당히 지금 훈련 패턴 자체를 강하게 끌어올렸다라는 점. 자, 5번, 2번. 재탕이 들어와도 충분히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5번, 2번 조심하셔야 되겠고. 8번마 흥국강타죠. 이거는 직전에 외곽에서 또다시 조금 늦발을 하는 마필인데 인기 1위를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최근 경주 계속 인기 1위, 2위. 계속 아쉬움이 있는 마필인데 일단은 편성 자체가 최근 중 제일 약해졌습니다. 안 볼 수는 없는 마필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 3번만 신천샛별인데 이거는 경주 흐름만 맞으면 언제든지 선입권에 붙여놓고 그 흐름대로 몰려 들어올 수 있는, 밀고 들어올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지금 인기도에서 조금은 밀려있는 상황이라면 임재광 기수가 이 말을 잘 알고 타요. 그리고 11월 1일 날 1000m 경주를 이미 입상을 해봤던 전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그것도 배당으로요. 안쪽 게이트일 때 항시 조심하셔야 되는 마필이에요. 자, 5번마 척사광을 저는 중심으로 다시 한번 2번마 정우이로 세게 보고요. 8번마 흥국강타 그리고 3번마 신천샛별 요 이두의 후차권 마필까지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 3경주입니다. 자, 경주거리 1110m, 제주마 4등급, 연령오픈 핸디캡 일반 경주, 10마리의 마필이 출전합니다. 1번만 세종도시 선행 가면 가능성 있습니다. 직전에 약간의 오버페이스라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초반에 이제 외곽에서 밀고 나오는 과정에서 초반 200m에서 300m 구간 자체를 상당히 무산소, 상당히 무리한 경주 운영으로 마필이 저는 뻑이 나오는 줄 알았는데 마지막까지 근성으로 또 버텨주는 모습을 보니까 선행만 간다라면은 한 번 더 가능성이 있겠다. 1번만 세종도시 그렇게 생각했던 마필이 있고 지금 인기도에서는 안 팔리는 마필인데 5번마 청정시대가 안 될 게 없는 마필이거든요. 왜냐면은 외곽이 10번마 장백질주가 지금 인기 거의 1위권으로 팔리는 상황인데 같이 묻어 들어왔던 청정시대가 안 팔린다? 야, 이거는 약간 영어 같은데 이거는 왜 안 팔리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보는 관점에서 안 될 이유가 1도 없는 마필이에요. 세게 봐야 되는 마필로 보고 있기 때문에 5번마 청정시대 요거는 복병으로 꼭 안고 가십시오. 직전에 외곽 전개하면서 나름 말이 끌고 가는 거를 제어하는 과정에서 말하고 약간 좀 실갱이가 저는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게 힘 한 배로 하고 간 게 아니라 말하고 좀 붙들고 가는 과정에서 이 조절 자체가 좀 안 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5번마 청정시대는 저는 세게 보고 당연히 뭐 10번마 장백질주 직전에 뛴 거 보면은 외곽에서 날라왔던 걸음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 되겠고요. 2번마 백두항자까지는 저는 보겠습니다. 2번 백두항자까지는 직전에 공백을 감안했을 때 바로 우승을 거뒀었던 세력이기 때문에 2번마 백두항자까지 자, 1번마 세종도시를 다시 한번 좀 세게 보면서 여기에 5번마 청정시대 그리고 2번마 백두왕자 그리고 외곽에 10번마 장백질주까지 이렇게 일단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 4경주입니다. 자, 경주거리 1400m 한라마 2등급이고요. 자, 연령 오픈에 특히 밀방경주입니다. 10마리의 접전입니다. 여긴 놓고 할 말을 아예 추천드릴게요. 1번마 사랑거비를 저는 놓고 들어가겠습니다.
직전에 초반에 출발부터 아예 의지가 없었어요. 외곽에 불리한 여건이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뭐 따라가서 지금까지 뭘 제대로 보여준 게 없는 마필을 가지고 아예 바닥에서 움직였다라는 거는 이거는 팬들을 좀 농락하는 거죠. 말하고도 많이 싸웠고요. 워낙 끄는 마필이기 때문에 물고 가려는 기질 자체가 강한 마필이기 때문에 그걸 제어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힘 소모도 상당히 많았던 마필입니다. 전 구간 그렇게 탔는데 마지막에 외곽에서 딱딱 치고 나오는데 걸음이 또 있어요. 이건 세게 봅니다. 앞에 가면 더 뛴다라고 보기 때문에 차라리 무리를 하더라도 이번에는 1번 게이트 이점을 10분 살려줄 거다. 1번만 산왕거미는 쌍복의 중심에 놓고 때리겠습니다. 10번마 막강파워가 직전에 얘도 오버페이스는 맞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외곽에서 자리 못 잡고 무리하면서 마지막에 무너졌는데 거리적인 적응력 자체가 좀 부족하다라는 거. 그리고 다시 한번 외곽에서 힘을 쓰고 나와야 된다라는 거. 하지만 받치기는 가져가겠습니다. 너무 무리했어요. 차라리 이런 말들을 참고 한 발 쓰면은 또 걸음 자체가 나올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바로 무시할 수는 없는 마필이고, 유리한 말이 5번마 충용비마죠. 충용비마. 이건 다시 한번 편안하게 자기 페이스대로 탈 수 있는 마필 아니겠습니까? 제일 편안하게 경주 운영이 가능한 마필이고요. 2번마 국내성 역시나 그래서 좀 세게 보는 마필이고, 8번마 제주자랑이 이렇게 못 뛸 말은 아닌 것 같은데 분명히 힘으로 뛰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말이 직전 경주에도 약간 뭐 체중이 좀 빠지긴 했는데 힘이 체구 자체도 있는 마필이고 뚝심으로 뛰는 마필이거든요. 폭발력으로 뛰는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경주에 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1400에 제가 봤을 때 직전에도 이제 따라가다 끝이 났는데 나름 인기를 끌었거든. 현장에서 바람이 불었던 마필입니다. 배당판에. 이런 말은 분명히 다음에 더 띄워주기 때문에 요거 배당 마필로 백판입니다만은 8번마 제주자랑까지는 제가 추천을 드릴게요. 자, 1번마 산왕거미를 중심으로 10번마 막강파워, 2번마 국내성, 5번마 충용비마, 그리고 백판으로는 8번마 제주자랑까지는 관심을 가져주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주 단 하나의 메인 승부입니다. 제주 5경주고요. 자, 경주거리 1000m입니다. 제주마 3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일반 경주입니다. 10마리의 접전 구도로 펼쳐집니다. 자, 이번 경주 제주 메인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명확하죠. 자, 일단 7번마 대장대부와 9번마 3다 전설이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재용이 7번, 9번 여기다 때리십시오. 여기에 모든 승부를 보십시오. 그런 예상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7번, 9번 들어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7번, 9번이 안 되는 이유, 그리고 이 말을 깰 수 있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이재용이 보는 관점, 그리고 주중에 역시나 뭐 내용 자체도 제가 분명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 듣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항시 말씀드리지만 제주 메인 어떻게 배당으로 때려드리고 어떤 적중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 적중의 결과들이 지금 퍼센티지가 어때요, 여러분? 분명한 거는 내용 자체가 틀린 경주들도 있습니다만 그 틀린 경주들에서도 저는 분명히 내용이 나쁘진 않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신 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자, 여기에 지더라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지더라도 절대 쪽팔리지 않게 팬 여러분들이 수긍할 수 있게끔 뛸 수밖에 없는 말, 그 말을 놓고 때리겠습니다. 내용이 좋아요.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들은 제가 분명히 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주도는 아직까지도 역시나 승부 의지가 결여되어 있으면은 놓고 때리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에 승부 의지 이빠이, 내용 이빠이, 그리고 이재용의 관점 분석 내용 이빠이. 자, 놓고 때리는 말을 7번, 9번이 아니다. 후차권 마필들일 뿐이다. 최소 배당 15배에서 주력 막권 20배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냥 깔끔하게 한 방을 때릴게요. 때리고 받치는 막권들 30배 이상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충분한 환수가 여기는 보장이 되기 때문에, 자, 제주 5경주 최근 2번의 제주 메인 아쉬웠습니다만 그 이전에 연타로 때려들었던 2번의 제주 메인들 40배, 80배 그 메인 승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주 6경주 오늘의 마지막 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110m, 제주마 2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일반 경주 9마리 마필입니다. 자, 여기 이 6경주 때문에 오늘 이 경마가 전체적으로 좀 늦어진 거예요. 출마표가. 제주도도 원래 떴다가 지금 다시 정정이 되면서 지금 9마리 마필이 된 겁니다. 여기 원래 10마리의 마필이 출전이 돼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가 레이팅 그리고 부담 중량 그 정정으로 인해서 출마표가 뜬 이후에 지금 다시 올라온 상황이에요. 여기에 원래 2번 마필이 지금 태어난 건 아닙니까? 원래 2번 마필로 돼 있던 마필이 미래군주였습니다. 미래군주. 이 미래군주가 등급 불일치로 제외가 됐고 백록장원, 유수이어로 함지박이 레이팅 조정으로 인해서 부중이 전부 다 바뀌었어요. 물론 크진 않습니다만. 그래서 게이트 조건도 바뀌었고요. 하나씩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자, 일단은 2번마 태왕권이 휴양 공백은 크게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현장에서 체중만 엄청 크게 불어나지 않는다라면은 이번마 태양권은 뛰었던 걸음 그대로 인기마대로 저는 인정이 좀 가능한 마필로 좀 판단하고 싶고, 3번마 불빛 영웅이 직전에 외곽 전개하면서 좀 아쉽게 말을 탔죠. 더 있는 마필입니다. 사실 더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마필 같은 경우에는 12월 20일 날 그리고 12월 7일 날 경주 때 그 걸음만 보여준다라면은 안 될 이유가 없는 마필이에요. 자, 2번, 3번 세게 봅니다. 나름 세게 보고 여기에 외곽에 뭐 9번마 함지박이나 8번마 판치, 7번마 남대문까지도 아니고요. 6번마 무궁무진도 저는 세게 안 보는 말이고 1번마 백록장원도 그리 세게 볼 마음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남는 마필이 4번마 광해청명과 5번마 유수이어로예요. 자, 4번마 광해청명은 직전 경주에 공백 이후에 체중이 증가하면서 마필 컨디션이 아니었죠. 자, 이번에 나름 정상 주기로 돌아와서 훈련 강도 자체가 지금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이 말은 원래 속보 위주로만 움직이는 마필이에요. 자, 근데 이번에 지금 무산소 조기를 했습니다. 드디어 스포를 빵 놔줬어요. 4번마 광해청명은 분명한 변화를 좀 보일 수 있는 마필로 보고 있고요. 5번마 유수히어로도 직전에 외곽 전개하면서 또다시 바닥을 쳤는데, 얘는 뛰었던 걸 보면은 기본기에서 밀리지 않았던 마필이에요. 최근 경주 계속적으로 전개가 꼬이면서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전현준 기수의 안장까지 썼다라는 거는 요거는 분명한 좀 변화를 보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2번마 태양권, 3번마 불빛영웅, 4번마 광해청명, 5번마 유수히어로, 요 4마리의 마필 안에서 축을 놓고 이재용이 현장에서 정확한 중심을 놓고 요 3마리 후차권 안에서 또 결정을 내드릴게요. 자, 2번마 태양권, 3번마 불빛용, 4번마 광해청명, 5번마 유수히어로, 이 안에서 중심을 결정하고 후차권까지 마무리를 해드리겠다. 자, 6경주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제주 경마, 부산 경마 전부 다 17개의 경주, 부산 12개, 그리고 제주 경마 6개 총 다 풀어드렸는데, 총 18개의 경주네요. 18개의 경주를 전부 다 풀어드렸는데, 일단 1월 31일 월말로 또 들어가는 경마일이고, 그리고 아무래도 설 휴장 이후에 경마가 펼쳐지기 때문에 좀 어수선하게 배당판의 높낮이 상당히 좀 많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현장 상태, 흐름, 배당판 상황 당연히 주로 파악은 기본이고요. 이재용이 현장에서 많이 좀 뛰어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경마는 이재용이 책임질 테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당히 좀 위험합니다. 뭐 치사율이 아주 크지는 않다라고 봅니다만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염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항상 손 많이 쓰시고, 그리고 나가실 때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요.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또 재밌게 경마하면서 이번 주 제가 이기는 경마 주간으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이번 주 경마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